재팬 디스플레이는 2012년 일본 정부의 주도로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의 LCD 패널 사업을 통합해 출범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 점유율 22%나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달리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세계적인 변화에 뒤처졌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JDI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5% 줄어서 274억 엔의 영업손실을 받고 83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6월 말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19.3%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JDI는 상황이 악화되자 하비스트 펀드와 홍콩 펀드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로 구성된 기업연합에서 800억 엔을 지원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JDI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실제로 니온게이 자이신문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약속한 중국 하비스트 펀드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JDI의 재건책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는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중국 펀드가 보류를 결정했고 OLED 후발주자로 뒤처져 있어서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JDI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애플마저도 LCD에서 OLED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애플의 유일한 LCD 모델인 아이폰 XR마저도 판매가 부진해서 사업 지속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폐업 위기에 몰린 일본 기업과는 달리 한국 반도체 기술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초격자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스템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깨고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는데 최대 화소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능 또한 개인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넘어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일본 카메라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1.1%로 1위고 삼성전자는 17.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소니는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점유율은 아직 삼성전자가 적지만 기술력은 소니보다 삼성이 몇 단계 앞서 있어서 세계 1위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업계는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지만 기술 혁신으로 소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TV 스마트폰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소니의 위기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일본 기업들은 경쟁은커녕 폐업 위기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는 이 상계신문에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 한다니까 해라. 한국 깊숙하게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타격이 있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무슨 일본 불매운동 하는 거는 비열한 짓이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일주일 넘었고 이제 수치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한국 사람들이 안 가요. 여행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때문에 지금 30%가 줄었대요. 이제 앞으로는 더 줄겠죠. 성수기 오니까. 근데 이 일본 여행 업계 있잖아요. 여행사 아주 그냥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안 가버리니까 당장 수익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일본 관광청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일본 도쿄운동, 일본 도쿄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춰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막 모이기를 원하고 있고 관광객 더 늘리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거기다가 아베가 경제 보복을 저희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베가 경제 보복 해줘서 지금 한국 기업들 물론 타격을 입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는 일본에 좀 의존을 안 하고 한국 기술로 더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베가 경제 보복하면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언론사에서 막 비난을 하고 있어요. 아베 정권을. G20에서 무역장벽 없애자, 자유무역 하자 막 이래 놓고서 그 다음날 도끼로 등어리 찍는 행동을 하고 이래 버리니까 세계 여러 언론에서 아베 정권을 비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언론조차도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막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일본 전 국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전 국민이 타겟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베 정부 그리고 아베 정부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저희의 타겟이에요. 앞으로도 일본 불매운동 계속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마세요. 다음 주 거기서 오지 말라잖아요. 일본에서 오지 말라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또 와사비 테러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참 아이고 더 좋은 데 가세요, 여러분. 미국 가시고, 동남아 가시고, 얼마든지 좋은 데 많은데, 저도 필리핀 여기 바교라는 데 지금 여행 와 있는데, 너무 좋아요. 25,000원이면, 에어비앤비 25,000원짜리 방이면,
엄청 깨끗해요. 한국에서 뭐 10만원짜리 막, 그런 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가지 마시고, 비싼 일본 뭐하러 갑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히 이러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경제보복 철회하고, 반성하고, 아베 이 새끼 지금 쫄았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노래 한번 했잖아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 아베 개새끼, 이거. 아베 개새끼. 경제보복 철회할 수 있도록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베 쫄았어요. 이때 더 강력하게 몰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아베 쫄았다. 계속 가자! 오늘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노 재팬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유니클로, ABC 마트, 아사히, 도요타 등 일본 상품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문에 침투해 높은 점유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에 비해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구매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일본 측이 한국 불매를 하려고 해도 대상 제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22%의 점유율을 한 1위 기업이지만 일본에서는 애플이 54.2%, 샤프 9.8%, 화웨이 9%, 소니 7.5%에 이은 5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전략적인 한국 불매를 유지해왔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TV 경우는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는 기술적인 우위를 확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TV 제품하면 일본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도 일본 TV의 명성을 떨쳤었죠. 하지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고급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도 모자라 중국 자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 디스플레이로 유명했었던 샤프인데요. 이미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혼화이 정밀공업으로 인수당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언론 매체인 니혼게 이자이 신문이 재팬 디스플레이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어서 JDI는 중국과 대만과의 계약 또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JDI까지 중국에 인수된다면 일본의 전자산업을 지탱하던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나 JDI 경우에는 2012년 일본 정부 주도하에 소니, 히타치, 도시바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들이 연합체로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JDI가 중국 인수가 진행될 경우에는 전자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리적인 침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JDI 고위급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미 기술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삼성과 LG전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꾸준하게는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TV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일본 제품들이 무너지고 삼성과 LG가 부각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한국 업체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화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질에 집착하는 일본 소비자의 특유의 성향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많이 위축됐고 이 수혜를 한국 업체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한국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방문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대형 디스플레이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래 신기술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이 LCD 라인을 한 개를 철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방문과는 무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그룹의 총수의 발빠른 행보와 공장 라인 폐쇄까지 서슴지 않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과감한 결단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은 2015년 처음으로 퀀텀 닷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선보이면서 LG OLED TV와 일본, 중국 업체들을 경계를 해왔습니다. 자, 대형마트 TV 판매 코너를 방문해보면 삼성은 QLED, LG는 OLED를 대표로 내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퀀텀 닷 기술을 선보인 것은 4년 전인데 왜 이 시점에 퀀텀 닷에 대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삼성이 보인 퀀텀 닷이 반쪽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약간의 화면 밝기도 눈치챌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TV 코너에만 가면 삼성의 QLED보다 LG의 OLED가 훨씬 더 눈에 더 들어옵니다.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OLED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패널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LCD와 OLED로 구분되는데요. 자, LC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맨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엔 이 블루에 형광등이 쓰였고 지금은 다 LED를 쓰고 있습니다. 자, LED 광원을 쓴 LCD TV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제조사들은 전부 다 LED TV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 말장난이지 LCD TV입니다. 광원만 LED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LCD는 블루 외에 액정과 컬러 필터가 존재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반도체가 신호를 보내면 액정은 블루에서 발산된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액정을 통과한 빛은 다시 컬러 필터를 투과해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화면을 생성해내가고요. 근데 반면에 OLED는 OLED의 유기물이 스스로 빛을 발해냅니다. 자, 따라서 색 재현성에 있어서는 OLED가 LCD를 크게 앞서는 거고요. 자, 여러 시행착오 끝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진보된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삼성전자의 퀀텀 닷 OLED 이 라인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자, 이 때문에 한일 무역 전쟁에서 한국 측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무기이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으로 소니와 파나소닉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은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